자, 7월 30일 목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세력의 흔적이 확인된 미친 급등 임박. 오늘은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무리하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다양한 종목들을 좀 같이 보면서 다양한 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당일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스윙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종가 베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하게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매매를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만 차트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가 매매와 종가 베팅보다는 낮은 자리를 공략하는 스윙 타점, 그리고 당일 단타 매매 타점이 나온다면 단타로 접근을 하셔서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주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단타와 스윙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도움되는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세력의 흔적이 확인된 미친 급등 임박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바로 GS건설입니다. 제가 매일 다른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차트의 흐름과 어떠한 파동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저는 항상 같은 관점으로 명확하게 세력의 흔적을 확인하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종목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일단 종목을 먼저 보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을 짧게 대변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딱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 같은데 하이닉스 곧버스에 2억을 매수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인생 역전에 베팅을 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의 회전율 상위를 나타내는 종목들을 가져왔어요. 일단 수많은 개인들이 레버리지와 하락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적어도 이 개인들과는 반대로 해야 수익이 난다 라고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잡소리는 그만하고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이 GS건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그리고 모듈러 주택, 원자력 발전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기, 전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한 차례 미친 급등을 한번 만들어냈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재료가 죽을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테마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딱 보셨을 때 차트의 모든 구간을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크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세력들이 물량을 사모으는 매집하는 구간과 이 매집된 물량을 팔아먹는 세력들이 매도하는 구간, 즉 수익 실현하는 구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구분을 하셔도 이런 장대 양봉에서 수익을 내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인생에서 이런 하락을 맞을 리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수익을 내고 매매가 종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얘는 낮은 구간에서 명확하게 매집하는 구간이 확인이 되고요. 여러분들 매집량 체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매집량이 길면 길수록 한 번 상승을 뽑아냈을 때 이렇게 길게 뽑아낸다. 이 개념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네가 바닥을 잡죠. 주가가 특정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누군가가 물량을 받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제가 세력의 흔적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돈과 매집량,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셔도 매집 구간을 파악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고요. 주가가 옆으로 가는 인위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쭉 수렴시킵니다. 근데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자, 수많은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매물대 구간까지 주가를 건드렸다가 뺍니다. 7개월 동안 길게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도 같이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은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던지겠죠. 자, 막상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은 더 갈 줄 알고 안 팝니다.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뺐을 때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매물 소화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물대 상단을 자주 건드렸다가 빼고
건드렸다가 빼고 자주 건드려주면 건드려줄수록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뜻은 우리가 이 종목에 비중 베팅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고요. 우리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이러한 특징적인 흐름들을 파악하고 낮은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등 직전에 매물대 한번 건드려주고 개인들 세게 한번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리죠. 자, 이 구간을 좀 확대해서 보면 개인들이 싫어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이평선이 깨지는 라인대, 그리고 이런 시가 부근을 이탈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개인들이 싫어하는 구간까지 가격을 떨궜다가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 만든 애들이 여기 바닥 구간에서도 존재를 했겠죠. 수백억의 돈을 밀어넣으면서 방향을 돌려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애들이 여기 가격대가 더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누군가가 물량을 받았다는 게 되고요. 즉, 이 하락은 의도적인 하락이었구나 라고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에 매물을 다시 한번 받아오고요. 이동평균선 정배열에서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자, 매집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얘는 이 한파동에 끝날 수가 없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 검정색 선 윗구간에서 신나게 팔아먹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자,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이 수많은 개인들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고가. 자, 근데 차트를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서는 돈을 벌 수가 없죠. 매물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돈을 쓰는 흐름이고요. 검정색 타겟 구간이 돌파되면서 본격적으로 팔아먹는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가격대까지 눌러준다면 이런 구간에서 눌림 매수가 진행되는 거예요. 눌림 매수 포인트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눌림 매수 관련해서 오늘 저녁쯤에 소통방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낮은 구간에서 타점을 잡지 못했다면 이렇게 눌러줬을 때 충분히 우리가 눌림 매수를 공략해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 매집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자, 매집량이 짧다면 뭐 하루 이틀 매집하고 돌파 만들어내고 짧게 정리하고 죽는 흐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절대로 정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라인대를 지키면서 추가적인 돌파와 상승이 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비교해 보시면 둘 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이죠. 둘 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이지만 개인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가 뭐죠? 장대 양봉과 돌파, 그리고 상한가, 신고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물량들을 정리할 때 이렇게 자극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쉽게 말해서 달려들어라. 물량 정리할 건데 내 물량 받아가라. 이날 자세히 보시면 호재와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매스컴에서 갖가지 재료들을 쏟아내면서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이게끔 더 갈 것처럼 만들어내죠. 그래야 개인들의 매수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가 상승의 원리예요. 뭐 시중의 유튜버들을 보시면 봉 중간에 사세요. 돈 들어왔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천하면서 매수를 유도하죠. 매수 추천을 합니다. 자, 기가 막히게 봉 중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10개의 종목을 소개한다고 하면 한두 개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죠. 진짜 그 말을 듣고 여기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평생 이것만 쫓아다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실 때도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로 먼저 주식을 접해서 수익을 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얘는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물량이 이 캔들 하나에 정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돌파를 만들어낸 거예요. 봉 중간이라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고요.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들은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신나게 팔아먹는 구간이 나왔죠. 그러면 세력들이 손 털고 나간 차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게 뭐다? 정상이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가까이 됩니다. 자, 시원하게 팔아먹고 끝났죠. 얘네가 추가 돌파를 만들 거였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면서 매물 소화하고 개인들도 털어내고 이렇게 출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매집의 모양과 파동은 다 달라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앞에 물량을 받으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매집을 하는 파동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양으로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원리를 한번 이해해 놓으시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마우스 클릭할 힘만 있으면 평생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바닥을 잡고 돈을 밀어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설거지의 가능성도 존재를 하죠. 자, 떨어지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서 짧게 매집 이후에 팔아먹고 죽는 설거지의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얘네가 이렇게 흐름을 살려간다면 이 캔들이 매집의 시작을 알리는 매물 소화 캔들로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뒤를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무턱대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다, 돈 들어왔다 하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개인들이 설거지에 많이 당하죠. 자, 이후의 흐름을 보면 시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고요. 도지 캔들 나오고 돈을 계속 밀어넣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상한가로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자, 일단 얘는 바로 뚫어 올렸죠.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발생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날 발생한 거래 대금이 1조 1,600억입니다. 자, 이날 분 차트를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 건드려주고 눌렀다가 개인들도 털어내고 이렇게 출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수렴 정배열에서 슈팅을 하죠. 제가 영상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슈팅의 기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점 하나, 바로 수렴 정배열. 최소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얘네가 바로 뽑아내면 당일 단타 매매가 되는 거고 때에 따라서 종가 베팅도 가능한 자리가 나옵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게 매집 구간을 파악하는 거예요. 얘는 매집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 3파의 형태로 물량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얘네가 이렇게 쭉쭉쭉 가지 않아요. 한 차례 털어내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매물 소화를 하고 상승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우리가 이날 충분히 분 차트를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 4월 8일이죠. 그리고 이전 고가 35,100원 매물대 체크를 하고요. 4월 8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자, 4월 8일 날 대체거래소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얘네가 시가 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쭉 잡아주죠. 수렴 정배열에서 슈팅, 그리고 여기까지가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매물대 아래에서 검정색 선 아래에서 파동을 한번 보세요. 얘네가 쭉 끌어올렸다가 덜고 쭉 끌어올렸다가 덜고 쭉 끌어올렸다가 매물대 구간에 부딪혔을 때 거칠게 흔들죠. 한 번 걸린단 말이에요. 얘는 팔아먹는 흐름보다 앞에 매물을 받아오면서 빠르게 매물 소화를 하면서 돌파를 만들어냈어요.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물대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여러 가지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가짜 돌파를 만들어내고 더 길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매물대 구간에 부딪혔다가 개인들 털어내고 다시 한번 소화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바로 뚫어 올리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얘네가 어떤 파동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매 시나리오가 항상 머릿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가끔 영상에서 이런 흐름들을 시가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시가 매매가 되는 거고, 종가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종가 베팅,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매 영상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맞고 떨어졌다가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열 만들죠.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여러분. 자,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손익비가 맞는 자리가 이런 구간입니다. 얘는 이런 흐름을 오전 10시 42분에 만들어줬죠. 그러면 소통방에서 10시 42분에 매수 알람 사인이 나가는 겁니다. 자, 손절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 잡고 진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손실 비율이 2%가 채 안 됩니다. 자,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죠. 자, 손실 비율은 1%에서 2% 내외로 설정을 하고요. 얘네가 찔렀다가 무너지면 바로 대응입니다. 찔렀다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오늘 안 간다는 거예요. 자, 타겟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 비율은 약 7%가 넘습니다. 근데 얘는 상방이 막혀있죠. 우리나라 상한가 제도 30% 제한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유가 뭐예요?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구간이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한 개인들이 환장하고 달려들겠죠. 일단 정리를 하고 보는 겁니다. 다음날 보던지 아니면 이렇게 이후의 흐름들을 보던지, 호가창을 잠그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터트리면서 개인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떠한 파동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상한가 매매 기법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상한가 이후에도 바로 안 가죠. 갭상승 이후에 찌르고 무너졌다가 이후에 본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눌림 매수 포인트가 나오죠. 자, 이런 라인대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물론 얘는 더 같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서 세력들의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 갈 줄 몰라요. 우리가 메인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이런 구간과 기껏해야 이런 구간까지밖에 못 먹습니다. 일단 거래가 압도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봐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우리가 메인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메인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자, 시원하게 다 팔아먹으면 차트는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게 뭐다? 정상이다. 자, 거래량 보세요.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죠.
하락 추세에서 바닥을 잡고 방향을 잡아 돌리면서 기술적 반등 설거지 한번 주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 매물대 구간 안에서 얘네가 하는 행동을 좀 보세요. 바닥을 잡고 방향을 잡아 돌리면서 돈 쓰죠. 그리고 돈 쓰고 털어내고 돈 쓰고 털어내고 돈 쓰고 털어냅니다. 자,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물량이 나올 것이고요.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물량이 나올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매물 테스트 캔들 소통방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쉽게 말하면 주가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건드려 보고 빼고 여기까지 건드려 보고 빼면 뺐을 때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게 된다. 지지선 이탈로 개인들 한번 털어내고요.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모습들 그리고 타겟 구간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최소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설거지라고 치고 뭐 앞에 매물을 받아오는 건지 아니면 설거지인지 지금 당장에는 알 수가 없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여기는 매집이죠. 자, 얘가 관찰 대상 캔들, 얘가 매매 대상 캔들을 알려주는 특징적인 흐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가 매집 구간 내에서 돈을 엄청 쓰고 있어요. 방향 돌려내는데 1,900억, 그리고 1,135억, 1,148억, 여기는 1,338억, 이날은 2,638억의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고요.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팔아먹는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찌르고 무너졌어요. 자, 이게 소통방에서 배운 가짜 돌파죠. 가짜 돌파가 나오면 세트로 따라오는 게 지지선 이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여기에 검정색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여기 돌파하면 추격 매수를 진행하죠. 수많은 단타쟁이 분들 여기서 많이 매수를 진행합니다. 자, 실제로 돌파 매매가 존재를 하지만 이 내용은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소통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만약에 돌파 매매를 했어. 그러면 이 검정색 선 라인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 검정색 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가짜 돌파가 나오면 어떠한 특정 지지선이 이탈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즉 하방이 열려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어디까지 뺐다가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 1%, 2%에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대응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죠. 얘는 지금 마지노선까지 깨버렸어요. 스윙 타점이 나왔죠. 1차 스윙 타점이 나왔습니다. 얘네가 지금 여기서 돈을 잔뜩 썼죠. 그러면 세력들의 평단가가 낮게 잡아야 뭐 한 이쯤 언저리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평단가를 낮게 잡아도 이쯤 언저리일 텐데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은 구간까지 내려왔죠. 자, 지지선이 이탈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여기 이탈시키고 여기는 대응 못하게 개파락으로 밀어버리고 여기 이탈시키고 여기 이탈시키죠. 이탈을 시킬 때마다 투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개파락을 만들어내는 것도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진 겁니다. 자, 여기도 세게 한번 밀어내죠. 이런 데가 이탈할 때 연쇄적으로 손절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깊은 음봉이 꽂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스윙 타점도 내가 아무 데서나 사서 오래 들고 있는다고 그게 스윙이 아닙니다. 스윙은 무조건 단가가 최우선인 자리, 다시는 내 평단가를 위협하지 않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를 공략을 해야 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스윙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몰빵하시라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윙은 기본적으로 역별에서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자, 공부가 안 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차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동평균선도 역별이고 이 종목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자, 우리는 매집 구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매집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지금 지수 상황도 안 좋고 상승을 만들어내도 위에서 받아갈 만한 개인들이 돈이 없어요. 자금이 돌지가 않습니다. 지금 개인들 다 물려있죠. 주가를 상승을 시켜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도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을 팔아 먹어야 되는데 받아줄 개인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수 핑계 삼아 돌아가는 거예요. 매집량을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집량을 늘려간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상승 폭이 크게 나온다 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이 없다, 낮은 가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면 되고요. 나는 오래 걸리는 게 싫다, 차라리 현금 들고 있다가 매물대 최상단까지 소화하고 급등 직전에 매수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런 구간에서 시가 매매 하시던지 종가 베팅 하시던지 당일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방향을 돌려내고 수렴 정배열 자리에서 진입을 해도 정답이고요. 이 구간이 이해가 됐다면 100% 매집 구간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다면 이런 구간도 정답이고요. 여기도 정답, 그리고 여기도 정답이에요. 다만 디테일한 매수 타점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영상에서 매수 타점을 공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유튜브 정책상 안 됩니다. 그래서 소통방을 무료로 운영하는 거고, 얘네가 어떤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몰라요. 이런 특징적인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이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뭐 반등 나오겠지, 뭐 호재가 있으니까, 장대 항복 나왔으니까 추가 상승 나오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말고 이 차트에 돈이 들어와 있는지,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지, 그리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려내는지, 이동평균선의 흐름은 수렴 정배열의 위치에 있는지, 매물 소화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른다면 쫄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우리는 답을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맞을 일도 없고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자주 돌려보시면서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분차트를 보면 그냥 원웨이 하방이에요. 이동평균선도 역배열의 존재를 하고요. 분차트에서도 추세가 반전이 되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게 이런 구간이에요. 이거는 소통방에서만 말씀드리는 심화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시장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께 오픈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역배열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징적인 스윙 타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매수 타점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바닥을 잡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수렴합니다. 단기 이평선 수렴하죠. 아직까지는 머리 위에 122평선과 62평선이 존재를 해요. 자, 이 이동평균선을 돌려내는데 지금 여기가 추세가 반전이 되는 구간이죠. 이동평균선을 밟고 올라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일봉에서건 분봉에서건 똑같습니다. 자, 밟고 올라서죠. 그리고 주가를 쭉 끌어올립니다. 계속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자, 쭉 끌어올려서 주가를 상승시키기만 하면 이동평균선이 다시 한번 이격도가 벌어지죠. 한번 눌러서 수렴을 시킵니다. 이격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러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하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분 차트로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존재를 하죠.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러 올라오는 파동에서 분차트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매매했던 달바글로벌 종목도 이렇게 구간별로 잘라서 매매를 했죠. CP 시스템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소화하고 눌렀다가 가짜 돌파 만들고 지지선 이탈을 만들어내는 모습들. 이게 일봉상의 흐름이랑 분봉상의 흐름이랑 같이 매치를 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분차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이 종목 선정입니다. 그리고 매집 구간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심화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분차트의 흐름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매수 타점 잡는 과정은 끝판왕이고 이렇게 단계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차트 해석하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분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일봉 차트랑 비교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픕니다. 오늘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놔야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수익 내기 바빠요. 공부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차트 보는 안목을 넓혀놓고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불장에서도 손실을 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본기라고 하면 감정 컨트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20% 먹을 거 10%밖에 못 먹었다는 포모,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올라간 차트를 보고 여기서 매수할 걸 실제로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익절을 했는데 올라가는 걸 보면 뭔가 손해를 본 느낌이죠. 내가 손실을 본 느낌이야. 그러면 이 상승분을 못 먹었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 다음 매매가 뇌동 매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본기를 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상위 1%의 트레이더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 자신과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차트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기본기가 완벽하게 마스터가 돼 있어.
그래도 결국에는 나 자신과 계속 싸워야 돼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나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멘트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왔어요.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종목은 세아 메카닉스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자, 주가 상승의 원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차트도 낮은 구간에서 준비를 잘해서 팔아먹는 구간이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량도 발생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차트를 볼 필요가 없죠. 쌍봉 고점 패턴을 형성하면서 차트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시원하게 팔아먹고 차트는 끝이 나는, 자, 이게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새롭게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전에 수많은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매물대가 되고요. 얘네가 보시면 다시 한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줄줄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비정상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구간을 찾아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방향을 잡아 돌리는 변곡점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는 주가가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는 거 돈을 써야만 가능한 인위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물대 중간까지 돈을 한번 찔러 넣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돈 찔러 넣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상한가로 뚫어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좋아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얘는 상한가라서 여기까지밖에 못 갔죠. 자, 세력들이 고작 이거 수익 내려고 지금 2달 동안 준비를 하진 않았겠죠. 얘네가 만약에 뭐 일주일만 준비를 했어. 일주일만 준비를 해서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검정색 선 위에서 충분히 팔아먹고 다음날 갭 뜨고 무너지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자, 이런 흐름은 이해가 되죠. 왜냐면 매집 기간이 짧으니까 이 검정색 선 위에서만 수익 내면 팔아먹으면 되죠. 그러면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2달 동안 매집을 했어. 최상단 매물대까지 전부 다 받아 먹으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꼴랑 이 구간에 물량 정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4월 29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호가창을 잠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한가는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오로지 세력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인 캔들이다. 이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호가창을 잠그는데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은 구간에서 팔아먹겠다는 세력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다음날 무조건 날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다음날 시가갭이 높게 뜨고 쭉쭉 치고 나가버리면 우리가 매매를 못해요. 근데 갭이 낮게 뜨고 개인들 털어내고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한다면 아주 베스트죠. 여기서 이동평균선 쭉 잡아주고 수렴을 시켜요. 물론 짧은 봉에서 어떤 디테일한 흐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공개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있고 공개를 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매 기법 자료 신청하시고요. 다음날 타겟 위에서 신나게 팔아먹죠. 얘는 여기 위에서만 팔아먹으면 되는 애기 때문에 개인들 털어내고 신나게 털어내고 본격적으로 팔아먹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설거지 한번 주고 끝나겠죠. 자, 이게 정석적인 파동이에요. 자, 얘네가 시가갭을 높게 띄워서 시작을 하는 이유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유가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해도 되는 상한가가 있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상한가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매매 기법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한가 이후의 매매가 좀 더 쉬워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도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만약에 비트코인이었으면 그냥 목표가까지 쭉 올려서 여기서 신나게 팔아먹으면 되죠. 그리고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차트를 보시면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 많이 보셨죠? 그게 이 원리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30% 제한이라는 제도 때문에 어떠한 파동을 그리면서 등락을 만들면서 차트를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의 흔적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시원하게 거래 터진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피날레까지 하고 차트는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여기서 추가 돌파를 만들 거였으면 다시 한번 관찰 대상 캔들이 나오고 돈 쓰면서 적극적으로 매물 소화하고 개인들 털어내고 이런 흐름에서 출발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죠. 명확하게 매집 구간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만 우리는 매수 버튼을 누르고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니까 이런 하락을 맞을 일이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흐름은 최근 흐름이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아까 GS건설과 다르게 얘는 비중을 많이 낮춰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실 때. 자, 우리가 차트를 여기까지만 보면 자, 이날 상한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분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상한가를 터뜨렸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분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도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1000개에서 2000개의 종목을 다 보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거래량 없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는 이 종목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상한가에 들어간 시간과 어떠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그냥 시장가로 말아 올리죠. 1분, 2분, 3분, 4분 만에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가창을 잠궈요. 일단 모습을 드러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는 거를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상한가가 나와야지만 이 전 구간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가로 밀어 올리진 않아요. 그리고 호가창을 잠그다가 얘네가 터트립니다. 중간에. 장 막판에 터트려요. 그리고 주가가 옆으로 갑니다. 이동평균선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요. 자, 호가창을 잠궜다는 거는 더 높은 구간에서 팔아먹겠다는 세력들의 의도를 나타내는 캔들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팔아먹는 구간이 없이 폭락시켰다가 주가가 옆으로 가요. 개인들을 털어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날의 흐름까지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직 물량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의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얘네가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어디까지 깼다가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방향을 돌려내는 구간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염없이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잡고 시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변곡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매물대 상단까지 찔렀다가 뺍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수렴해요. 여기서 물량 정리 될 수가 없죠. 얘는 여기서 돈을 많이 썼고요. 호가창을 잠그는데도 돈을 썼어요. 그러면 최소 이 윗구간에서 팔아먹는 흐름이 나와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날의 흐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상한가 매매가 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개인들은 이렇게 수렴되는 자리 있죠. 이렇게 중간에 돈 들어왔다가 수렴을 시키니까 이런 데서 종가 베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날이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과 7월 28일의 흐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자,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얘네가 돈을 밀어놓고 1분 봉상에서도 쭉 수렴을 시키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날 충분히 시가 매매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일단 수많은 개인들이 종가 베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개인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한번 나와야겠죠. 자, 개파락으로 탁 깨버리고 시작하죠. 자, 그리고 돈 써서 다시 한번 방향 돌립니다. 그리고 개인들 털어내고 돈을 밀어 넣어요. 그리고 저가를 이탈시킵니다. 여기서 개인들 다 털리겠죠. 종가 베팅했던 개인들, 여기 돌파한다고 따라 들어갔던 개인들, 여기서 다 털립니다. 자, 그래도 손절 안 하는 개인들이 존재를 하겠죠. 여기 돌파한다고 따라 들어갔던 개인들, 최상단까지 찔렀다가 빼고요. 매물 소화 과정을 한 차례 진행하죠. 그리고 털어내고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진행합니다. 자, 이것까지 확인됐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짧은 구간 내에서 세력의 흔적이 모두 확인됐죠. 돈 쓰는 모습들 확인됐고요. 개인들을 털어내는 모습들 확인했고요. 개인들을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려내면서 또 돈을 썼기 때문에 매집량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렴 정배열 자리 찾아야겠죠. 최상단에 있는 매물 소화까지 진행을 하고 이동평균선을 쭉 잡아주죠.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평선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매매를 하죠. 자, 이 캔들이 킥입니다. 얘네가 가는 척 하다가 더 길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한번 건드려주죠. 관찰 대상 캔들, 그리고 매매 대상 캔들 등장했죠. 그리고 제가 펜으로 자주 그리는 이런 흐름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이겁니다. 급등 직전에, 슈팅 직전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후에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당연하게 타겟 구간 위에서 분할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타겟 구간 돌파 시에 수많은 개인들이 환장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자율로 매도하면 됩니다. 타겟 구간 돌파 전에도 VI 들어가죠. VI를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들한테 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종목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VI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다 쳐다보겠죠. 그러면 다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물량을 매도하는 원리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요. 개인들이 싫어하고 관심이 없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러면 단다 끝입니다. 수익 구간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7% 구간, 머리 끝까지는 23%의 구간이 나오고요. 손절 라인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손익비가 맞는 자리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단 2시간 만에 승부가 나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있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회는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명확한 매집 구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팔아먹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오전에 이거 한 파동 먹고 쉬는 겁니다. 2시간이면 끝나요. 자, 소통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이 이 종목은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중을 한참 낮추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타겟 구간이 돌파됐어요. 자, 근데 얘네가 밑에서 끌고 온 물량이 있죠. 얘네가 여기서 매집을 했고요. 상한가 밀어 올리는데 돈 썼고 호가창 잠그는데 돈 썼고 개인들의 손절 물량 받는데 돈 썼고 매물 소화하는데 돈 썼고요. 개인들 털어내는데 돈 썼고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는데 돈 썼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팔아먹는 구간은 이 검정색 선 위에서 신나게 팔아먹었겠죠. 근데 지금 시간대를 보시면 11시 45분이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분한 수익 폭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1분봉 차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보세요. 가는 척 하다가 빼죠. 그리고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오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가 나가는데 고작 한 5분 팔아먹고 다시 무너져요. 이거는 매도하는 흐름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11시 57분이면 개인들 다 점심 먹고 있을 시간입니다. 김치찌개에 공깃밥 먹고 있을 시간이에요. 누가 관심을 가지겠냐고요. 물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는 단타쟁이 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가 본격적으로 물량을 팔아먹을 때에는 9시에서 10시, 보통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에 돌파를 만들어내고 장대 양봉을 뽑아내죠. 물량 넘기기 좋잖아요. 근데 시간대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충분한 수익 폭과 모든 게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원활하게 물량 정리가 되지 않았겠죠. 물량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찌르고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시가 갭상승으로 거래 실린 음봉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매매 기법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음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거래 실린 이런 갭으로 시작한 음봉을 굉장히 좋아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음봉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음봉을 해석하게 될 줄 아시는 순간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앞에는 매물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물량을 다시 한번 건드려주고 빼요. 근데 거래가 실렸어. 이거는 개인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매물 소화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고 어떠한 세력들의 명확한 의도라고 할까요? 어떤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있지만 이런 음봉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매물 소화 한번 하고 털어내고 오늘 다시 한번 돈을 찔러 넣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얘네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죠. 즉 매집을 잘 하고 있죠. 티가 안 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영상 보시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급등 직전에 우리가 이거 기다려야 돼요. 매번 말씀드리죠. 이거 확인하고 매수하면 된다니까요.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 매수 안 하죠. 근데 돌아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흐름을 살려간다. 이때 당시의 이동평균선의 흐름도 중요하고요. 어떤 특징적인 흐름들을 확인하고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타점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이런 흐름을 시가에 만들어줄지 아니면 종가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줄지 아니면 오후 2시에 장중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줄지 지금 당장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아요. 충분히 매수 타점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요. 나는 도저히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방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운영을 할지는 몰라요. 다만 인원은 많이 받지 않을 생각이고, 인원을 많이 받는다면 좀 다 같이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파란색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고,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매매 기법 자료, 오전 단타 스윙, 보유 종목 피드백 다양하게 제공드리고 있고 중복 체크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며 상한가 매매 기법 자료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락처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칭 사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칭 사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나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데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무료 소통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